지구를 공전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 탐험자. 바로 사람이 만든 별, 인공위성인데요. 그리고 운명처럼 이끌린 인공위성 개발에 온몸을 내던진 사나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인공위성이랑 결혼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우주에 가서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전압 제일 뜨네. 그지? 국산화를 향한 인내와 끈기로 역경을 이겨낸 한 우주과학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테나가 상징인 이곳. 바로 대한민국 인공위성의 요람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입니다.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연구진. 중요한 작업을 앞두고 장비를 체크하는 모습엔 진지함이 역력합니다. 연두색 영역 안으로 인공위성이 들어오길 기다린다는데요. 모니터 보시게 되면요, 11시 4분에 우리 대한민국 상공에 통신하신 영역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지상국하고 우주하고 계속 교신을 합니다. 교신하면서 데이터를 다운받는 거고요. 오전에 2번 하고요. 밤에 2번, 총 하루에 4번 정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의 인생을 건 사나이 신구환 박사입니다. 인공위성의 소식이 닿는 시간이 되면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연결됐습니다. 네, 자, 열구적의 상태 어떻습니까? 인공위성이 통신 영역을 지나가는 불과 10분 남짓의 짧은 시간. 예, 데이터 받겠습니다. 네. 인공위성으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내려받는데요. 플라즈마의 변화 등 실시간으로 변하는 우주의 다양한 자료를 보내오는데 국내 우주과학자들의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그 10몇 분 만에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위성이 지금 초당 8km/s로 지금 우주를 돌고 있거든요. 그 고도는 지금 우리 사전 소형 1호가 지상에서 우주까지 600km 고도에서 지금 초도 8km/s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고도에 따라 저궤도 위성, 중궤도 위성, 그리고 정지궤도 위성 등으로 그 종류가 나뉩니다. 특히 최근엔 저궤도 위성이 관측하는 우주 자료의 수요처가 증가했는데요.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차세대 소형 위성 1호처럼 크기를 소형화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한 7년 전만 하더라도 인공위성을 우주에 올릴 때 무게 1kg당 1억의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큰 발사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작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사 비용이 적게 들고요. 또는 부피가 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공위성이 우주에 올려보낼 때 한정된 공간에 위성을 탑재해야 되는데 부피가 크게 되면 못 실어요. 그죠? 그래서 작고 가볍고 컴팩트하게 위성을 만드는 기술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신 박사 역시 크기는 작지만 기능은 알찬 소형 위성을 개발하는 과학자인데요. 차세대 소형위성 1호기의 1대1 사이즈의 모델입니다. 화면에서 보면은 집채만한 사이즈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정말 작네요. 이제 1톤에서 2톤 되는 위성도 있고요. 저희 위성 같은 경우는 100kg 위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탑재체 9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흰색은 별의 탄생을 규명하기 위한 탑재체가 되고요. 노란색 부분의 탑재체가 방사선이라든가 플라즈마가 지구 주변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걸 관측할 수 있는 장치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우주 핵심 기술, 우주 기술 7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 1호는 우주에 있는 별들의 탄생과 소멸 과정을 관측하고 태양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방사선과 플라즈마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도 관찰하며 그 밖에도 7가지의 우주 핵심 기술이 우주 환경에서 잘 작동하는지 검증 임무까지 부여받았는데요. 인공위성을 만들 때 인공위성은 특수 목적을 지향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번 프로그램마다 다양한 위성 형상이 바뀝니다. 뭐 삼각형 형상이라든가 사각형 형상 또는 육각형 형상. 그럼 그 프로그램 만들 때마다 그런 배선 작업, 그것도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배선 하나가 5만 개 중에 배선 하나가 잘못 연결되게 되면은 우주에 올라가도 곧바로 고장이 나가지고 재기를 못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모듈화 시켰고 표준화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짧아지고 신뢰성이 확보가 된 거죠.
예, 저희 통합 전장 모듈로서요. 카드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를 탈부착하는 경우에 따라 위성을 설계하거나 제작할 때 A 카드를 꽂게 되면 A 위성, B 카드를 꽂으면 B 위성 되기 때문에 아주 이러한 부분에 있어 상당히 융통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전장 모듈을 저희가 국산화시켜가지고 개발해서 현재 우주에서 잘 작동하는 걸 저희가 검증을 했고요. 현재 2년째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많은 기능을 담을 수 있는 건 모듈화 덕분입니다. 또한 인공위성의 무게를 대폭 줄이기 위해 소재를 바꾸는 도전적인 시도도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지금 마그넷 사건입니다. 이게 가벼워서 한 톤으로 이렇게 들고, 예, 이게 만약에 마그네슘 대신에 알루미늄 만들었다, 이게 한 톤으로 못 들거든요. 근데 이건 마그네슘 소재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 2개로도 들 수 있는 그런 경량한 소재를 적용했습니다. 오, 가볍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 알루미늄 소재를 쓰게 되면은 강성은 상당히 보장이 됩니다. 단지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무게를 줄일 수 있으면서 좋은 소재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마그네슘 합금이라고 했는데 이전에는 쓰지 않은 소재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주 프로그램이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우주에서는 새로운 거를 트라이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한번 지상에서 만들어 우주에 올라가게 되면은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주에 적용되는 기술들은 웬만하면은 그 전에 있는 기술들 그대로 답습하려고 이러한 방식으로 설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했다가는 저희가 이제 무게를 줄일 수 없고 부피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아까 모듈화, 표준화 시켜가지고 또 거기다가 소재도 새로운 걸 연구를 해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만들어서 그러한 연구들 많이 해서 저희가 성공한 거죠. 홍보관에는 우리나라 인공위성 연구의 주춧돌이 된 자부심이 그대로 녹아있는데요. 우리 국적을 가진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다양한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위성 1호는 신박사에게 특별합니다. 이게 이제 과학기술 1호인데요. 저희가 이 위성을 발사하고요. 발사하고 3일 동안 교신이 안 돼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들의 가슴을 아주 속을 썩였던 위성 중에 이제 과학 1호로서요. 아주 너무나 추억들이 이런 위성들은 기억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쁜 추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이거 발사할 때요. 많은 VIP들이 오셔가지고 딱 대기하고 교신 되기만 바라고 있었는데 3일 동안 안 되는 바람에 오신 VIP 분들이 다들 그냥 다시 집으로 가시는 그런 에피소드 있었거든요. 아주 우리 연구진들 힘들게 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 그 위성입니다. 인공위성과 함께한 세월도 어느덧 20여 년이 흘렀는데요. 인공위성이 지나온 역사는 신박사의 일대기와도 같습니다. 그는 온 국민의 관심사였던 나로 과학위성 발사를 진두지휘하며 국제우주단체 스페이스 클럽에 당당히 대한민국의 이름을 올린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신박사가 지휘한 과학기술위성 3호와 차세대 소형위성 1호는 현재까지도 지구와 교신이 가능한 위성입니다. 특히 차세대 소형위성 1호는 우리 기술을 이용해 만든 자랑스러운 토종위성이지만 못내 마음에 걸린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인공위성이 우주에 올라가서 전력 공급 장치가 이와 같이 큰 면적 갖고 있는 태양전지 배열기거든요. 이 태양전지 배열기만큼은 저희가 국산화 못 해가지고 해외에서 수입해서 장착해가지고 발사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태양의 빛을 이용해 전력을 만드는 태양전지 배열기는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력이 되는데요. 신박사의 끝없는 집념과 노력으로 마침내 제작에 성공하고 국산화 100%를 이뤘습니다. 이게 위성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 공급 장치인데 이 기술이 국내에 없어가지고 해외에서 수입해서 썼었는데 해외 수입할 때 참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물건 주는 것도 기간이 최소 이거 하나 준다 2년 걸리거든요. 그럼 위성 전체 프로그램에서 얘가 차지한 기간이 2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는 저희한테 큰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저희가 국내에 만들어가지고 개발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또 개발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큰 일들 저희가 이번 통해가 저희가 달성을 했습니다. 후발주자로 시작했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수입 장비에 비해 성능 또한 20%가량 향상됐다는데요. 더 작은 면적으로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한 겁니다.
대양전지 배열기를 비롯한 모든 장비는 지구와 다른 우주 환경을 대비하는 테스트가 필수적인데요. 장치가 우주에서 잘 작동하는지 지상에서 시험해야 되는데 우주는 이제 태양을 바라볼 때는 아주 고온이고요. 지구 그림자 가릴 때는 저온이기 때문에 그걸 지상에서 이와 같은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극고온, 극저온 상황에서 잘 작동하는지 실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빠르게 기온이 변하는 우주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실험 장비로 조성해 줍니다. 극저온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액화질소를 사용을 해서 저온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쪽을 보시면은 이 통 안에 지금 액화질소가 지금 충전이 돼 있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지금 극저온으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이 자양분이 돼 지금은 실험 결과도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 밖에도 발사 중 흔들리는 진동에 잘 버틸 수 있는지 우주로 향하는 끊임없는 검증을 거칩니다. 한편 연구실로 돌아간 박사가 제작진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자, 왼쪽 발사체하고 오른쪽 발사체 우리 PD님께 보실 때 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왼쪽은 깨끗하고요. 오른쪽은 조금 그을음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새로 만들어가지고 처음 발사하는 발사체가 되는 거고요. 차세 소형성 1호는요, 세 번째 재사용되는 발사체를 이용해서 저희가 발사했는데, 근데 저의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발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묘안으로 미국의 모 기업의 재사용 발사체를 선택했지만 따가운 시선들은 그를 따라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미 한 번 우주 올라갔다 내려오고 두 번 검증되고 세 번째도 당연히 될 거라는 생각에 좀 계약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폭파하면 어떨 것인지 막 잘못 깨야겠다 막 이런 얘기를 나와가지고 실패하면 안 된다. 그냥 다른 업종을 찾자. 라는 그러한 중압감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발사 일정까지 연기되며 재사용 발사체에 대한 우려와 추측은 더욱 커져만 갔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발사된 차세대 소형 위성 1호. 하지만 발사된 후에도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는 신구한 박사. 발사만 돼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폭발되면 안 돼요. 발사체가 폭발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제가 떠넘겨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제 등 뒤에는 제 집사람과 가족과 또 우리 같이 연구한 연구진들의 얼굴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게 실패하면 안 되는 절대 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모두의 걱정을 불식시키고 그의 바람대로 당당히 궤도에 안착한 차세대 소형 위성 1호. 교신까지 성공됐다는 신호를 딱 받고 제가 만세를 외쳤습니다. 만세를 외치고 호텔에 들어와서 진짜 내가 농담 아니라 엉엉 울었어요. 그게 진짜 제가 지금도 눈물 나는데 그 생각하면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돌이켜보면 연구보다 어려웠던 건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홀로 개척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늘 편견과 고정관념에 맞서야 했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물론 묵묵히 걸어온 그의 길의 끝엔 달콤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어렵게 차세 소형위성 1호를 성공했다고 이렇게 상장도 주셨고요. 이 상장은 이제 저희가 2003년도에 3일 만에 교신됐던 위성이거든요. 특히 과학 위성 1호를 통해 가지고 SCI급 논문이 100편 정도가 나왔거든요. 요 과학 위성 1호기라던가 요 차세 소형 1호기 요 두 위성은 제가 8개 위성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가장 뇌리속에 많이 남는 위성이거든요. 특히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한 인공위성은 분신 같고 가족 같고 때로는 자식과도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이제 지구를 넘어 더 먼 소행성을 개척하고 싶다는 신구한 박사. 국내에선 아직 아무도 시도한 적이 없는 쉽지 않은 길. 도전하려는 이유는 분명한데요.
국내 기술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겁니다. 지금 근지구 즉 저궤도 위성들은 이미 국내 기술들이 이미 기반이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 소행성 같은 경우는 저궤도 위성에 플러스 또 새로운 핵심 기술들이 많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일본하고 미국이 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나사에서 만든 소행성 탐사선이 터치다운 한다. 시로 채취해가지고 지구로 다시 귀환한다라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우주에 이와 같은 소행성들이 수억만 개가 있거든요. 광활한 심우주에서 목적지를 향해 스스로 비행하는 소행성 탐사선. 시료를 채취하고 무사히 지구에 귀환하기까지 더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데요. 신 박사는 이 역시 국내 기술을 개발해 우주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되게 부럽거든요. 근데 그 기술들을 국내에 없기 때문에 그 기술을 제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이제 포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오늘도 연구실의 밤은 깊어갑니다. 주말 아침. 신 박사 부부를 만난 것은 대전의 한 국립공원인데요. 주말에 이렇게 등산은 이렇게 자주 하세요? 예, 등산을 집사람이랑 같이 자주 이렇게 여기 올라오곤 합니다. 집에 있으면 일을 손에 안 나요. 계속 노트북 앞에 있고 그래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떠나요, 이래서. 가을옷 둘러입은 자연을 배경 삼아 한껏 여유를 만끽해 봅니다. 평일에는 인공위성 연구에 긴 시간을 보내는 탓에 주말만큼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는데요. 보통 등산할 때 이렇게 손잡고 가는 부부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항상 남자가 앞에 서가고 제가 오늘 손이 좀 차거든요. 제가 지금 온도를 데워주려고 제 따뜻한 손으로 지금 남편의 매력은 뭐예요? 남편의 매력? 그냥 한결같고 꾸준해요. 성실하고. 네, 그냥 변함없는 거. 네, 그런 게 매력이죠. 늘 한결같고 꾸준한 마음으로 우직하게 본인의 길을 걸어가는 신고한 박사. 때로는 가파른 언덕과 외진 길을 만나더라도 바위처럼 굳세게 전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성취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왼쪽으로는 계룡산 국립공원 계룡산 메인 정상봉이 보이고요. 오른쪽으로는 대전 시내가 보입니다. 신 박사가 인공위성 연구를 도맡으며 대전에 터전을 마련하게 된 부부. 벌써 오래전 일이 됐지만 아직도 그 순간이 생생합니다. 대전 내려올 때 저는 이제 여기서 학교 나와가지고 아는 사람 많지만 집사람인데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혼자서 이제 생활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기업에서 정말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했고 합격까지 다 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다시 또 온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죠. 그 상황이. 그랬는데 남편의 의견을 존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걸 못하면 나중에 후회가 되잖아요. 저는 말리는 입장이 되는 거고. 학교 동기들이 1992년도에 같이 졸업한 학교 동기들이 이제 우리별 1호를 발사할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외부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최초로 만든 우리별 1호를 발사해서 TV 나왔을 때 그걸 보면서 그 후속 모델로 내가 위성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마음 깊숙이 좀 있었습니다. 대학교 동기들이 인공위성 개발에 성과를 내고 우리나라 인공위성 연구를 개창한 최순달 박사의 요청으로 바쁘게 사느라 잠시 잊고 있었던 꿈이 다시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꽃을 지나가네. 한번 봐요. 마치 운명에 이끌리듯 이 길을 택했다는 신고한 박사. 시간이 이제 흐르고 지나고 보니까 본인한테 맞는 일을 잘 찾은 것 같아요. 남편은 좀 그런 지혜가 있어요. 자기의 길을 잘 찾아가는 지혜. 제 이름이 신구환인데요. 한자로 풀이하게 되면은 일단 제 이름이 지구구자에다가 빛날 한자입니다. 지구를 빛낸다. 지구도 하나의 별이거든요. 인공위성도 사람이 만든 별입니다.
제 운명, 제 이름에 녹아 들어가 있는 그 속도를 보게 되면은 제가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이 아니었나,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구가 세상의 중심인 인공위성처럼 신 박사에게도 인공위성은 인생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가 구조물 개발 현황을 같이 논하는 자리도 연구진은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존 1호기에는 없었던 핵심 부품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한 얼마 정도 나옵니까, 숫자가? 패널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여서 지금 다시 안테나를 부착해서 그게 2mm 안에 정확히 들어온지 이제 측정 수에 또 다시 해야 돼요. 개발하고 있는 위성은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위성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메인 탑재체는 저희가 영상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SA 시스템입니다. 그게 이제 핵심 이제 탑재체고요. 기존 광학 카메라는 빛이 있어야 촬영이 가능하기에 밤이나 날씨가 흐린 경우엔 촬영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요. 신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영상 레이더 SA 시스템은 주파수를 이용한 신호 처리 과정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영상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 시스템을 지금까지는 다 해외에서 수입했는데 그 기술들이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새로 지금 국산화시키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SA 시스템에서는 안테나 설비가 무엇보다 성능에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이 안테나는 평판형 안테나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게 안테나 평판형 안테나 부분인데요. 이 뒷면은 이제 그라운드층이라고 해가지고 전자파가 방사가 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담당하고요. 이게 안테나 앞면인데 이 앞면을 통해 가지고 뒤에서 쏘는 여러 가지 전자파들이 이쪽 통해서 지구로 보내드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테나 14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완성되는 시스템. 끊임없는 조립과 테스트를 통해 안테나의 최고 효율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10dB 밑으로 내려간 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신호가 10개 들어가면 1개만 반사되고 9개가 다 안테나 무선으로 방사된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안테나는 다 이렇게 설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폭계 나온 신호가 요 소자 하나 통해서 방사가 되는 건데 요거만 있게 되면은 효율이 약합니다. 그래서 요 방사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특수 소재를 또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신호가 요 소재 껍데기를 통해 가지고 더 신호를 중폭시켜 가지고 더 개인을 상상시킨 겁니다. 총 4층으로 쌓아 만든 안테나가 효율을 극대화시킨 겁니다. 연구팀은 항공기에 SA 시스템을 싣고 성능을 실험한 결과 성공적인 관측 영상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위성을 발사하기 전에는요, QM 인증 모델이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현재 인증 모델이 개발이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주에 올려보내기 위한 FM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한국형 발사체 우리 소형위성 2호기가 탑재돼가지고 우주에 올라가서 SA 임무를 수행할 텐데 밤낮 전천후 상관없이 특정 지역을 아마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국내 최초로 만든 SA 영상 레이더 시스템이 될 겁니다. 신구환 박사에게 도전이란 광활한 우주처럼 한계가 없는데요. 인생이라는 궤도 위에서 때론 휘청거릴지라도 멈추지만 않는다면 언제나 길은 열린다고 믿는 신구환 박사. 그가 서 있는 길은 언제나 화려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어휴, 이게 뭐야? 야, 우리 기술로 인공위성 제작 기틀을 마련해 지구를 빛내라. 그 뜻깊은 이름처럼 항공우주 분야에 빛이 된 당신. Y10 사이언스 저는 감사드립니다. 제작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선물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주 발전과 한국의
우주 발전과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우주 기술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